우리 5년 대통령제 역시 비극이랄까 이런 한계를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잘한다고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극력 칭찬하거나 그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까? 거리두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신 말씀도 참 안타깝습니다. 5년 대통령의 한계라는 것이 이 제도의 탓도 있고 또 초기에 정책 잘못 탓도 있고 잘못된 철학, 잘못된 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 보더라도 집값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거기에 인해서 세금 폭탄까지 쏟아지고 청년들 일자리 못 구해서 난리인데 자화자찬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노무현 대통령 말기 한번 인터뷰를 보면은 그때 내가 초기에 좀 잘못했다라고 솔직히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방송 인터뷰에서 5년 대통령제의 한계이기도 하고 또 너무 의욕적이기도 하고 또 잘못 판단한 것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아마 전임 대통령으로서 이제 6개월, 현직 대통령으로서 6개월도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 국정의 한계,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못됐다, 내가 잘못한 것을 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으면 오히려 후임 대통령한테도 큰 교훈이 되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됐을 텐데 여전히 자화자찬과 딴세상 대통령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일부 여론조사가 대통령 지지율 40% 넘었다 그러는데 전통적으로 쭉 해오던 여론조사를 보면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40% 미만인데 갤럽조사 같은 경우 12월 평균 30% 후반대입니다. 후반대인데 잠깐 지금 반등한 것이 대구 경북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 효과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뭐 국민들이 또 후하게 좀 평가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현직 대통령들이 매번 이 되풀이하는 잘못과 실패, 이로 인한 국민적 고통 이걸 끊어주는 어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역시 기대에 못 미쳤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원내대표가 발언했지만 원내대표 발언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는 집안은 다 비슷한 이유로 잘 되고 못 되는 집안은 100가지 이유를 들어도 다 저마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안나 까레리나라는 그 유명한 소설에 나오는 첫마디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누가 누구도 탓하겠습니까? 저로서도 이렇게 여기 나와서 방송하기가 참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가다듬어야 할 시기고 또 한편으로는 위기란 말이 위험과 기회라고 합니다. 이걸 위험을 인식하고 이걸 기회로 반전시킬 노력이 중요한 것이고 따지고 보면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과반 득표 이상으로 이겼을 때도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때 선대위가 전면 개편이 있었고 그 위기를 기회로 다시 반전시키는 노력이 있었겠죠. 또 하나는 원래 이 분열이라는 것은 좌파의 어떤 특징 같은 건데 최근 들어서는 우파 그리고 보수의 특징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대선에 진 것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보다 이른바 보수와 중도 후보 당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이긴 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분열하면 지는 거거든요. DJP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항상 통합하고 단결하는 쪽이 이기고 분열하는 쪽인 집니다. 그 가치를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12년에 우리가 70일 전에 재편에서 위험을 기회로 다시 만들었듯이 정말 이제 분발해서 반전하는 그런 세신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지금 누굴 탓하기보다도 우리 모두가 이걸 정치적 위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 이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또 배를 뒤집습니다. 이게 민심의 바다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그렇게 높고 이 정부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당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통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신들은 뭐 하느냐에 대한 이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그런 원성들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내 탓이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정말로 단결해서 정말 이제 그 나라를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분발하자 이런 결의가 넘치는 의총이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각계 전투로 뛰어들고 정말 모두가 소총과 실탄을 뒤고서 주탄을 쥐고서 뛰어들어야 될 판이고 후보가 가장 지금 이 경황이 없을 겁니다. 후보는 사방에서 모든 잘못된 이유는 전부 후보 탓이라고 이렇게 몰매를 맞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누가 해줘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는 작전사령부에서 사령부가 정확한 좌표를 보고서 뭐 우방에 전방에 이 상황 배치를 보고서 어떻게 하라는 좌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선대위원장이 내 말을 따르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비서실장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되고 병참 참모장이 되고 할 테니 후보는 우리가 준비된 그러니까 후보가 지금 자고우면하고 후보가 지금 어디서 다른 이야기를 듣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후보도 정말 이제 일로 매진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할 테니 우리가 전체 의원들하고 전체 당원들이 다 뭉쳐서 할 테니 이제 후보는 정말 우리가 찍어주는 좌표대로 정확히 돌진하는 그 일을 해달라. 그게 이제 강조점인데 말을 뜯어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저렇게 또 평론을 하려면 끝이 없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악역을 자처하는 측면도 있을 테고 왜 상의를 안 했겠습니까? 상의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선거의 주체는 후보인데 후보한테는 어떤 양해를 구했겠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를 구했을 테고요. 어쨌거나 우리 다시 한번 왜 우리가 1년 전에는 상상도 안 했던 윤 후보를 우리 대통령 후보로 국민들이 선택했는가, 또 우리 당원들이 선택했느냐, 지지자들이 선택했는가 하는 문제를 되돌이켜 보면은 결국에는 이 정부에서 기대했던 법치와 정의가 실종되고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뉴욕타임즈에서 우리나라의 무슨 새로운 유행어로 소개될 만큼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라는 것을 과거에 적폐수사할 때처럼 똑같이 권력을 맞서하는 이 검찰총장을 보고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던 것이고 그 검찰총장이 권력의 핍박을 받는 걸 보고 국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눈물을 흘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법과 원칙 또 공정과 상식이라는 걸 되돌릴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인데 저는 윤석열 후보도 귀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별의 순간을 잡아서 아무런 위기 없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국민의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정치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또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체성에 큰 악마가 있는 것인지 이걸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이번에 철저하게 공부할 기회를 갖는 것이고 저는 초기에 했을 때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또 정당이 하는 것이고 캠프가 아니라 정당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야가 협치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그것들 한 번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그래서 이 같은 그 궁지를 새로운 기회로 삼게 되는 그런 반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오늘 마침 그 정권 거래소 한국 거래소에 가지 않았습니까? 거래소에 갔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바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은 근데 북핵 위기가 고조된다거나 북한이 도발한다거나 또는 한미 동맹의 억지력이 의심받는다거나 그러면 바로 주가가 폭락하고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가의 부채가 갑자기 늘어서 이 나라 정부의 재정을 믿을 수 없다고 되면은 또 역시 장기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야말로 가장 위험한 우리나라 주식거래라든가 우리 금융시장을 위험한 후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북핵 위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한미 동맹의 전작군이라든가 동맹의 그 억지력 이 전쟁을 억제하는 억지력 부분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가벼운 재정학적 전략으로 가지고 많은 외국인 투자, 국내 투자자들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다음에 뭐 베네수엘라처럼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빚 막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은밀한 재정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마구 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주식시장, 채권시장을 위태롭게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